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오래간만에 봅니다. 캠이 여기 왜 이렇게 큰 거 같죠? 부담스러운데. 오늘 게임은 안 하고 오펜하이머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나다라 주희 어서오고, 김현경님 반갑습니다. 회정이 어서오고, 박채린님 반갑습니다. 자, 보자 내가 조금 더 이쪽으로 갔으면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하는데 안 보고 어떻게 리뷰를 합니까? 안 보고 어떻게 리뷰를 합니까? 불가능하죠. 봐야 리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봅시다. 영화 포스터 한 장은 띄워놔야죠. 마른 것 같다고요? 살이 빠지고 있죠. 자, 오늘은 특별하게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의 리뷰를 해보고자 할 건데,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스포일러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내용 조금이라도 있지 않느냐, 이건 약스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약스포로 생각을 할 수 있게 제가 영화 리뷰 영상 제목을 약스포로 붙일 건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우선은 이 영화 거두절미하고 볼만한가? 요즘 영화 표값 되게 비싼데 그 표값을 주고 볼만하냐? 하면은 볼만합니다. 제가 영화관을 정말 자주 안 가요. 그만큼 저는 영화층이, 그러니까 영화 소비가 진입장벽이 되게 높기 때문에 엄청 영화표 값을 아까워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영화관 가서 봤거든요. 굉장히 볼만합니다. 굉장히 볼만하고,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보는 걸 추천하고, 결론적으로 왜 추천하느냐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뭔가 이런 사람들은 보면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째로, 이 영화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는 사실 핵폭탄, 그죠? 언제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터트리느냐, 그게 사실 제일 우리가 영화 보기 전에 기대하는 그런 거잖아요. 와, 이 사람이 어떻게, 와, 진짜 그 폭발 장면은 어마무시하겠지? 진짜 막, 와, 어떻게 그걸 구현했을까? 궁금하죠? 근데 제가 이건 좀 김이 식을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그 폭발 장면을 보기 위해서 보는 영화는 아니에요. 뭐 개개인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영화는 그 폭발물을 폭파시키는 거에 중점된 영화가 아니라 이 오펜하이머의 약간 다큐 같은 느낌이라서, 오히려 그 폭발 장면은 약간 그냥 부수적인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지루하지 않고, 3시간, 이 영화가 플레이 타임이 3시간이란 말이에요. 180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다른 영화들 보면은 3시간 안 되는 영화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길다는 느낌 딱히 못 받았을 정도로, 저는 참고로 말하면은 테넷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전 그거 보다가 잤어요. 근데 보다가 잤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하는 것은 테넷을 까는 게 아니라, 테넷은 좋은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저는 안 하지만, 왜냐면 저는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에 비교하면 뭐 상대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 많아서 지루하지 않고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이 영화 부모님이랑 같이 보러 가긴 좀 그렇지 않느냐, 혹은 뭐 아이들이랑 같이 보러 가기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그 성관계 장면이 조금 나온다 라는 정보가 퍼지면서 그런 말들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좀 그 관계 장면을 왜 굳이 넣었냐, 왜 굳이 그 장면을 넣어가지고 좀 저급해 보이냐, 굳이 왜, 뭔가 뭐 화제성을 노렸나?
하면서 비난을 하던데 저는 완전히 생각이 정반대고요. 그 장면이 없었다면은 제대로 표현이 안 되었을 거고, 그리고 그 장면이 없었다면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그 이해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갈렸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분명하게 제 기준에서 단언할 수 있는 거는 그 관계 장면은 무조건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급하지도 않았고, 물론 어린 자녀와 함께 보기에 민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은 자녀를 떼놓고 가세요. 그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근데 자녀가 성인이면은 같이 가도 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성교육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저급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인 자녀랑은 가도 상관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이 영화가 나이 제한이 그 딱 몇 세가 그 제한이 다 심의 받아서 그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나이만 되면은 저는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관계 장면을 꺼려해서 걱정을 해서 이 영화 볼까 말까 하신다면은 저는 보라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화를 이 폭발물이 터지는 거에 임팩트를 잡아서 보지 말라. 사실 이 영화는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인물의 생애가 주 포인트다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거는 감독이 정말 잘하지 않았나, 음향 감독님을 포함해서. 왜냐면 분명히 오펜하이머의 이 생애가 주 포인트인데, 그 폭발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사운드로 정말 잘 이렇게 인물의 이 마음을 소리로 잘 표현을 했어요. 소리로 잘 표현을 했고, 그 폭발물이 이렇게 터지기 직전이나 혹은 터지고 나서 그 사운드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 제가 폭발물이 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생애를 주로 다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이건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이거 폭발물 만들어서 터뜨리고 나서 사실 근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성공했다는 건 알잖아. 알고 보는 거거든. 근데 알고 봄에도 불구하고 그 폭발물의 실험 장면까지 우리는 너무나 긴장하면서 봐요. 그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이거는 감독이 정말 잘했다고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결과를 아는데 쫄깃한 거는 이건 정말 잘 만든 영화라는 찬사밖에는 다른 표현은 내가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무튼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쫄깃쫄깃해서 너무나 좋고, 그리고 이 폭발 장면 이후에도 영화가 굉장히 뒷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뒷내용이 지루하지 않아요. 그 뒷내용이 오히려 뭔가 그 폭발 장면 이후로 주목을 빡 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본편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그 옛날 드라마 혹시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해를 할 텐데, 어떤 설명을 제가 드릴 거냐면, 그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통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이 젊고 잘생긴 주인공에서 약간 늙어지면은 좀 팬층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덜어 있잖아요. 그 야인시대가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는 그 젊은 김두한이라고 하는 김두한이 주인공이었는데, 그 김두한 역할에 젊은 사람이 연기했을 때보다 늙은 사람이 연기했을 때가 사실 주 재밌는 스토리라 하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모든 시청층은 젊은 김두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늙은 김두한 나오자마자 안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아예 몰라. 너무 아쉽죠. 근데 이 오펜하이머는 그거랑은 일단 스토리는 그 뒤에 게 더 재밌는 게 맞는데, 폭발물 이후로 오히려 더 주목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이 관람객 입장에서 영화를 볼 때 몰입이 잘 되게 잘 설계를 했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보면은 3시간짜리 노잼 하이머 이런 말들이 있는데, 나는 솔직히 억가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노잼이면은 모르겠네요. 근데 뭐 개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나는 노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제일 재밌는 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싸움이 제일 재밌어요, 사실.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단 말이야. 이 오펜하이머의 생애를 다루는데 이 천재 같은 인간이 한 번도 인간적으로 그런 다툼이 없었을까요? 그런 다툼이 담겨 있는데 이게 재미가 없을 수도 없어. 물론 그걸 재미없게 표현한다면 감독이 욕먹어야 되겠지만 이 영화는 그것마저도 되게 잘 표현을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나는 폭발 장면만 보고 그것만 보고 이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굳이 난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굳이.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절반짜리 영화를 보는 거거든. 물론 이 폭발물을 만드는 과정까지 성공하는 과정까지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이 영화를 50% 즐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이 영화를 볼 때 목적이 폭발물이 100%다 하면은 나는 굳이 이거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나는 도대체 이 사람이 한때 정말 이 천재잖아 사실. 응? 천재인데 이 사람의 생애는 과연 어떠했을까? 그런 게 궁금하다면 무조건 보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단점 마지막으로 또 단점을 말씀을 안 했네요.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이거예요. 콜라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미리 왜냐면 평소에 이런 방광 컨트롤을 저는 잘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왜냐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보통 2시간, 3시간 잡기 때문에 이런 수분 컨트롤을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영화 보다가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너무 아쉽지. 솔직히 그 장면에 나갔을 때 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플레이 타임이 3시간이기 때문에 콜라나 팝콘을 시키는 건 좋아. 하지만 콜라 팝콘을 먹기 전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지 마세요. 충분히 하지 말고 콜라 팝콘을 수분이 엄청 부족한 상태로 드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수분이 넘치면 이제 내보내야 되니까 그럼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물론 사람에 따라서 신경을 쓰면은 소변도 안 나오고 뭐 대변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가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런 거 생각하고 컨트롤하진 않았고 저는 일부러 콜라를 좀 늦게 먹었어요. 콜라를 좀 늦게 먹었고 뭐 또 단점을 굳이 생각을 하자면 모르겠어요. 나는 이 영화 단점 플레이 타임이 길다는 게 단점이면서도 사실 장점이거든요. 180분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를 폭발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인물의 생애를 다 담기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에요. 300분이 아니면 솔직히 300분보다 조금 더 넘었다면은 좀 더 뭐 흥미로운 어떤 인물 간의 관계.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유년 시절 그러니까 학창 시절이나 유년 시절에 겪었던 스토리도 충분히 영화로 만들면은 뭔가 솔깃할 만한 게 있거든요.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이 사람 어릴 때 시절로 한 1시간 꾸릴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어릴 때는 완전히 없고 그냥 대학교 시절부터 시작을 하니까 나는 300분이 화장실 때문에 단점일 수도 있지만 300분을 넣어줘서 나는 사실 너무 좋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점이 없습니다. 나는 이 영화 단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고 봐요. 뭐 근데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아무래도 좀 과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어야 재밌지 않을까? 아니에요. 저는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몰라. 그리고 이 사람의 주변 인물들 그런 거 잘 몰라.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말은 즉 뭐냐? 사실 과학적으로 전문적인 내용보다 이 사람이 이 폭발물을 만들면서 생기는 인간 관계가 더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일종의 다큐랑 그 안에 약간 드라마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점은 없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뭐 개개인마다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오펜하이머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 적어놓고 할 걸. 되게 재밌어. 감독한테 홍보비 받았어요? 우리 놀란 형?
논란 형이 나한테 왜 줍니까? 그 홍보비는 침착맨 아저씨가 받았거든? 침착맨 아저씨 그 채널 가면은 안될과 궤도님이랑 그 오펜하이머 그 보기 전에 보면 참 좋겠다 하는 그 보기 전에 보고 가면 오펜하이머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광고 영상이 있는데 그거 안 봐도 돼요. 저는 안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안 보고 저는 원본 저장소에서 보고 갔는데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나 한다고 인사도 못한 사람 있나? 현진이 어서 오고. 청문회 장면에서 졸았다고? 어떻게 진짜로? 어떻게 졸았지?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는 몰라. 감독님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의도를 했을까? 그 중간중간에 있잖아. 중간중간에 이 오펜하이머의 마음을 약간 대변하는 듯한 뭔가 쿵쾅쿵쾅 울리는 사운드가 들어가요. 발 울림 소리가. 근데 그게 되게 잠이 잘 오게. 그거 알죠? 그 애기들은 청소기 소리 소음에 잘 자잖아. 그리고 사실 실제로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는데 여러분도 소음에 그런 진동이 있는 약간 중저음의 진동에 여러분 잠이 되게 잘 듭니다. 사람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그냥 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여러분이 사실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나는 영화 보면서 사람들 좀 관찰하면서 봤거든. 막 이 사람 자나 이러면서 봤는데 별로 자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자는 사람 별로 없던데. 흑백 장면이라 지루하긴 했어요. 왜 흑백과 컬러인지 아죠? 그냥 흑백은 옛날을 나타내는 이전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거고 컬러로 바뀌면서 뭔가 탁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난 그냥 시간적인 개념을 그렇게 나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포일러적인 얘기는 하지 마요. 영화관에 사람이 10명 이내였다고? 어느 시간대에 간 거지? 난 사람 되게 많던데. 저는 평일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관점 백에서 관점 평일 6시 타입 보러 갔는데 사람이 10명 있었어? 6시는 좀 보기 힘들긴 하다. 아닌가? 나도 6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관점. 근데 나는 느낀 게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영화가 되게 직관적이야. 원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의 작품이 좀 안 직관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영화 되게 직관적이야. 되게 직관적으로 잘했다고 봐요. 뭔가 꼬운 게 딱히 없어요. 만약에 꼬았다면 그 성관계 장면이나 이런 것도 또 이상하게 꼬았을 텐데 너무 직관적으로 잘 보여줬어.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나는 솔직히 정말 좋은 영화는 한 번 봤을 때 한 70%는 이해하는 게 좋은 영화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개개인이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 살 빠진 것 같아요. 어제랑 오늘 러닝을 이틀 연속 뛰고 있어요. 처음에 너무 정보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정보가 없어서 집중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이 봐도 충분히 잘 만들었어요. 사실 뭐 정보를 다 파악하고 보는 영화가 좋을 수도 있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좋은 영화는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도 잘 즐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근데 다 히트하는 작품들이 다 그렇잖아. 무슨 배운 사람들만 이해하고 그런 영화는 히트를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지금 오펜하이머가 영화 세계 영화 점수 그거 되게 높잖아. 무슨 기록 세운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여요? 여기에 나가지고 짜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무슨 전박이 됐네. 전박이. 이 뭐야 이게? 점점점점점. 이게 원래 있었고 이것도 새롭게 생긴 거고. 목이 물린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여드름이 나가지고
이렇게 짰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나 레이저 제모를 할까봐. 레이저 제모를 할까봐. 근데 그나마 여기 있으니까 무슨 뭐 인중에 화장한 거 같네. 인중에 음영 화장한 거 같지 않아요? 얼굴 여드름은 건드리는 거 아니라던데. 얼굴 여드름은 왜 안 건드려요? 그럼 얼굴 여드름을 건드리지 그럼 어디 여드름을 건드려? 얼굴 말고 뭐 여드름 어디 건드려? 얼굴 말고 건드릴 수 있는 데가 없는데. 레이저 제모로 수염. 이게 수염 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최근에 이제 왁싱을 아예 안 하잖아. 몰랐죠? 왁싱을 안 하고 그냥 그 면도기로만 밀거든요. 트러블이 생겼어. 최대한 트러블 없게 뭐 따뜻한 물로 뭐 모공을 열고 그런 거 다 하는데도 이런 게 좀 생기네. 함에도 불구하고 생기네. 네, 여러분 모노드라마 스튜디오에 그거 알람 간 거 봤어요? 오늘은 다작가 채널에서 캠 방송합니다. 알람 간 거 봤어요? 수염이 많이 안 나서 문제예요. 수염이 많이 나면 수염을 멋스럽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를 생각도 있는데 수염이 많이 안 나가지고 압출한다고? 압출은 뭐야? 압출은 그냥 왁싱하는 거 아닌가? 근데 레이저가 제일 낫다던데. 레이저가 제일 낫다던데. 피부과 그 의사 채널에서 봤는데. 제모하고 트러블? 근데 뭐 트러블 나오고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그죠? 트러블도 뭐 하나의 생명인데. 그러니까 이거잖아. 여기가 만약에 강북이야. 여기 강북, 여기 강남이야. 여기 강남에는 트러블이 없잖아. 강북에 트러블 뭐 생기면 어때? 뭐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뭐 데모 현장, 시위가 좀 생겨도 이렇게 이렇게 적당히 샤바샤바 해가지고 협상 잘 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이거 뭐 천년만년 시위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갈 거야. 이렇게 원하는 바를 달성하면 알겠어요 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따다단. 맞다. 잠깐만, 나 주문했나? 여러분, 제가 보호필름 주문했나요? 맞다. 이거 소식을 말씀 안 드렸네. 제가 휴대폰 그거 중고 매물 보다가 구매를 했어요. 월요일날 올 것 같아요. 월요일날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물어보네. 그냥 제가 말할게요. 이번에 구매한 모델은 S21 플러스. 제가 왜냐면은 크기는 더 작은 걸로는 못 가요. 그래서 S21 플러스로 했고, 그리고 왜 S21 플러스 했냐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S21 플러스는 S20 플러스보다 성능이 더 다운됐습니다. 더 내려갔어요. 안에 칩셋을 더 안 좋은 걸 썼어요. 근데 그래서 가격이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나한테 있어서 좀 가성비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S21 플러스를 선택을 했고, 왜냐면은 뭐 제가 휴대폰으로 뭐 헤비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만 돼도 이미 뭐 하이엔드 폰이기 때문에 이전의 거에서 다운되었다고 해도 그래도 좋거든요, 성능은. 그래서 S21 플러스로 했습니다. 왜 안 좋은 걸 넣지 않은데 모르죠. 그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좀 잘 팔아보겠다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을 수도. 그래서 실제로 S21 플러스가 갤럭시 최신 나온 폰들 중에 아마 제일 많이 팔렸을 거예요. 실제로 너무 진짜 싸게 많이 풀어서 그때 당시 뭐 기계값 새 폰인데 한 40만원 50만원 준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새 폰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거면 말 다 했죠. 각종 뭐 행사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엄청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얼굴 탄 거 좀 많이 돌아왔나? 근데 여기 보면은 아직 탄 게 보여요. 뭐 여기 지금 봐봐. 라인이 그려진 거 보여요? 이렇게 눈이 아직 안 돌아왔는데 보면 여기 봐봐. 눈탱이가 밤탱이 돼 있잖아요. 이게 여기 봐봐. 이렇게 여기 굴곡이 있어가지고 여기 타는 걸 막아줘. 그래가지고 여기는 해가 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여기만 안 탄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탔어요? 탔잖아. 이 봐요. 봐봐 여기 눈탱이가 밤탱이 돼 있잖아. 여기 눈탱이가 밤탱이 돼 있잖아. 야, 여기서 조명받으면 무슨 백설공주 아일랜드 사람처럼 나오네. 아일랜드 사람 피부 특.
하얘도 너무 하얌. 아일랜드 사람 피부가 진짜 이렇다던데. 여기가 딱 조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와, 여기서의 피부와 여기서 피부색이 너무 달라. 왜 눈만 타요? 딴 데도 탔지. 왜 초점을 못 잡니? 너 뭐야? 허이! 됐다. 여기 보면은 딴 데도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 섀도우가 됐어요. 여기 지금 여기도 이렇게 싹 탔을걸요? 여기도 이렇게 탔을걸요? 왜 이상하게 탔지? 타긴 탔어요. 보면은 살도 보면은 이런 데는 안 탔어. 여기 좀 탔어요. 제가 옷을 벗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또 근데 이게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나의 과거가 여기 있었다면 내가 좀 타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나밖에 안 보여서 이거 좀 비교가 안 되네. 비교 불가능. 머리 이렇게 해볼까? 네, 여러분 어제 잘 잤어요? 저는 어제 음악 듣다가 눈물이 좀 많이 나가지고 음악 듣다가 눈물이 좀 많이 나서 음악 라디오 끝나고 진짜 쌍꺼풀 생겼다. 음악 라디오 끝나고 눈물이 좀 많이 나서 바로 잤어요. 바로 잤어요. 눈물이 많이 나서 바로 잤어요. 근데 내 옆에 누군가를 이렇게 앉혀놓고 싶다. 왜냐면 여러분이 또 착각할 수 있거든. 내가 항상 늘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명의 힘이다. 내가 피부가 좋아 보이고 그런 거는 조명의 힘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좀 겸손함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서 여기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 상대적인 거를 체험할 수 있을 텐데 상대적인 파워를 체감할 수 있을 텐데 좀 많이 아쉽네요. 혹시 여기 오고 싶으신 분 있나요? 노래 가능합니다. 오시면 저랑 있으면 흑백. 근데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저보다 노 메이크업에서 하얀 사람 난 거의 못 봤어. 말이 이상하죠. 원래 기본적으로 저보다 거의 다 하얘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노 메이크업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사실 내가 여자 노 메이크업을 거의 못 보긴 했는데 그럼 무슨 기준으로 노 메이크업을 말하냐면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창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가 사실 가르기 쉽잖아. 보면은 나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황인종이다라는 거를 나는 알 수 있었지. 노 메이크업이 어딨어요. 다 기본 화장한 거지. 어찌됐건 근데 기본 화장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피부톤? 나는 노 메이크업인데 지금 나는 노 메이크업인데 여기 나오려면 노 메이크업 해야 됩니다. 그냥 한 말이고 만약에 본인이 메이크업이 편하다 하면은 메이크업 해도 돼요. DB 안 발랐죠. 보여줄까요? 아이씨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었잖아. 휴지로 닦든가 하면 되는데 남친도 못 본 노 메이크업인데 왜 남친은 못 봐요? 남친한테 보여줘요. 왜 노 메이크업 못 보여줘? 편하게 만날 때 비 오는 날 영화관 데이트 이런 날 노 메이크업 하면 되지. 여자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게 남자친구가 나의 생얼을 보면 마음이 변해서 달아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사실 여자친구의 생얼을 보고 마음이 식는 사람은 많이 있을까요? 난 모르겠어. 근데 메이크업을 잘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장점 아닌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 여자친구는 그림을 잘 그린다 하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생기는 거지. 얼굴에 그림을 왜 이렇게 잘 그렸지? 이건 사기야. 이러면서 도망가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것도 장점이잖아. 그림을 잘 그리는 거. 메이크업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여자들이라고 해서 다 메이크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럼 내 여자친구는 메이크업을 잘한다. 그거 장점이지.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바람둥이가 아닌 이상 여자친구가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깨지는 않아요. 여자생을 못 보셨죠?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유튜브나 각종 방송 매체에서 많이 봤어. 여자생을 많이 봤어요.
각종 매체에서 그 메이크업 영상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맨 처음에는 울다가 이러고 끝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보고 실제로 왜 꼭 실제로 봐야 됩니까? 좀 뭐 요즘 디지털 시대에 그 뭐 실제로 봐야 돼요? 그게 쌩얼일까요? 쌩얼이죠. 아이고 이렇게 뿌시뿌시하고 그게 나오는데 그 쌩얼이지. 눈썹과 아이라이너 사라진. 근데 그게 원래 자기 얼굴에 대한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거든요. 그건 자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 남자친구를 포함해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딱히 그렇게 본인의 얼굴을 메이크업 전과 후를 그렇게까지 다르게 유심히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예리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렇게 경악할 수준으로 메이크업을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박채린님이 얼마나 뭐 메이크업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본인이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경악할 수준으로 잘하려면 그 정도가 되려면은 이제 업장을 운영하고 있겠죠. 메이크업 샵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닌데 경악할 만한 변화를 만든다? 그러면은 재능이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 마스크걸 본 사람 있어요? 내가 오늘 최신 근황 얘기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따끈따끈한 근황. 마스크걸 혹시 본 사람? 아 이건 안 봐도 알겠다. 안 봐도 나중에 혹시 추후에 보면 공감하면서 웃을 수 있을 텐데 뭐냐면 최신 근황인데 엄마가 방송 시작 전에 전화를 했어요. 어제 뭐 새벽에 부재중 찍혀있길래 어제가 아닐까? 이틀 전일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뭐 최근에 충격적인 걸 봐서 집에 우리 집에 좀 방문을 해야겠대. 나보고 막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지? 막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최근에 뭘 봤길래 나한테 뭐 그런 말을 하지? 하면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뭘 봤냐고? 그러니까 마스크걸을 봤대. 그 마스크걸에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요. 마스크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기에 한 남자가 반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는 인물이거든.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뭐 친해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냥 늘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섞고 막 그런 사람인데 막 진짜 막 여기는 막 탈모 때문에 머리도 빠져 있고 막 진짜 살은 부룩부룩 찌고 막 집에서 막 인터넷 방송 역캠 보면서 막 에이 하면서 막 또 옆에는 막 무슨 뭐 미미짱 뭐 사카린짱 뭐 축구짱 뭐 무슨 짱들 막 인형 있고 막 피규어 있고 막 그런 성인 막 자위기구 이런 거 놔두고 그러고 있는 남성이거든. 거기 나오는 남자가 그걸 안재홍 씨가 연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내가 그런 얘기 하길래 아니 씨 내가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어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내가 아니 엄마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마스크걸 거기에 그게 드라마인데 한 6편 7편까지 있어요. 되게 짧은 그런 건데 그 남자가 좀 결말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된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길래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세상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고 싶어하는 나에게 그러한 생각을 품다니 그런 불손한 생각을 품다니 굉장히 굉장했습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캠방 하길 잘했네. 여기 보고 있잖아. 내가 그래 보여요? 네, 안재홍 씨 연기 잘하더라. 나 그거 다 봤거든. 연기를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네이버 웹툰 그게 원작이란 말이에요. 마스크걸 웹툰을 저는 먼저 다 봤었는데
아무튼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 너의 영상을 보여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방 할게요. 트위치에서 만납시다.